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코스피 참 스트롱하다. 항복선언. 그래서 총 5개 계약이었거든요. 그 5개 계약에 대한 손실이 3,053만 7,500원. 그 전에 그때 누가 댓글 달았잖아. 쇼스로 막 쇼스로 봐. 그분이 진짜 현자였다. 그리고 진짜 이 영상의 제목을 코일남 하지 말고 마이너스 해주세요. 그래서 코스피를 잘한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에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정말 깊게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반복했다. 자, 이번에 제가 5개 계약인데 순차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산 거예요. 이게 올해 25년 9월 물입니다. 요거 보고 좀 이상한 거 혹시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코스피를 좀 잘 읽어줘야 되는데 그럼 나를 좀 읽어봐야 되겠다. 나를 좀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사진 알죠? 이게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 선언을 하는 그 장면인데 항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스트롱하다, 강하다. 어제 항복 선언했죠. 제가 어제 이제 아침부터 판단을 할 때 늘 고민하는 그 장소. 어제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다가 끼니는 떼었습니까? 밥 먹을 자격도 없다. 니 같은 놈이 무슨 밥을 먹냐 이런 마인드로 진짜 농담 아니라 안 먹었어. 배가 안 고프더라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코스피 참 스트롱하다. 항복선언. 만약에 제 포지션이 이게 만약에 숏이 아니라 롱이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을 이어갔을 거예요. 조금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근데 이거는 숏이기 때문에 항복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 그럼 몇 개 하겠죠? 제가 최근 영상에는 평균 단가 426에 4계약이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종가에 교만한 마음으로 한 계약을 더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총 5개 계약이었거든요. 그 5개 계약에 대한 손실이 3,053만 7,500원. 그 전에 그때 누가 댓글 달았잖아. 쇼스로 막 쇼스로 그분이 진짜 현자였다. 그리고 진짜 이 영상의 제목을 코일남 하지 말고 마이너스 해주세요. 투자는 원래 이제 평가 손익에서 실현 손익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요. 사고 났을 때부터 계속 늘 마이너스고, 심지어는 제가 올해 매수 포지션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네, 말 버렸잖아. 근데 그 벌기 전까지 제가 평가 손익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마이너스 1억 8천까지 가 있었습니다. 내 본계약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억 8천까지 갔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항복선을 안 했느냐? 사실 그게 롱이거든. 롱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숏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에요. 특히 이번처럼 하늘이 열렸어. 코스피의 천장이 열렸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코스피 안에서는 4월달부터 4, 5, 6, 7 약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올라간 것만으로도 조정을 충분히 보여도 될 만한 이유가 되고, 근데 그거를 내려오지 않고 횡보를 했어요. 2달 동안. 그 횡보를 하는 동안에도 생각보다 악재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근데 그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반응할 듯 하다가 다시 올리면서 기간 횡보가 됐어요. 2달 동안 기간 횡보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레벨대에서 지금 3일 만에 끌어올렸습니다. 전 고점을. 이건 뭐 하늘이 열렸다고 봐야죠. 이 정도 되면. 물론 이러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숏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시 내려오 좋겠다, 올 수도 있어 라고 기대하기에는 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총알이 없어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숏을 13개 들고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마이너스가 더 컸었습니다. 근데도 그때는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하늘 안에 있었거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도 부담해도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적은 계약수이긴 하지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항복선언.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보통 이래가지고 꼬라박아서 칵 하거나. 저도 어제 그런 생각들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라는 저의 비즈니스를 평생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제가 번 돈에 3천만 원은 시장에 반납을 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1억을 벌었다면 3천을 잃은 게 아니라 올해 7천을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어제 약간의 세뇌, 기준점이라는 오류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7천을 번 사람은 지금 웃고 있어. 근데 1억을 벌었다가 3천을 잃은 사람은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 시키기 위해서, 물론 어렵지만 나는 처음부터 3천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하고 투자에서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 이렇게 돼도 벌어놓은 수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어찌됐건 올해 농사를 지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낸 사진이 하루 종일 앉아서 뭘 했냐. 아침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5개를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뭘 하러 갔냐? 저 이거 하러 갔습니다. 진짜 어제 오전 그 가격까지만 하더라도 저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실패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반성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가서 오후 늦게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뭘 했냐. 물 끓고 있었어? 무릎을 안 꿇고 계속 이제 뭐 책도 좀 보다가 좀 앉아 생각하다가 좀 걷다가 주로 계속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매도 포지션을 사기 직전에 매도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순간순간과 첫 매도 포지션을 사게 된 계기를 그 당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때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영상도 다시 보면서 맞아. 계속 과거를 계속 끄집어냈어요. 내가 잘못했는 거를 피드백했습니다. 자,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가 과거에 내가 내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는 코스피에만 미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코스피의 가격 흐름이라든지 이 순간순간들을 저는 다 경험했거든요. 봐도 기사 둘이 복귀할 때 그냥 기억 속으로 다 순서대로 두잖아요. 그것처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코스피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에 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거 코스피 선물 월봉 차트거든요. 제가 3월 초에 영상에 제가 이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차트 줄 끊는 거 싫어한다. 다만 줄을 딱 한 개 끊는다고. 이게 뭐냐면 이게 98년도 IMF 최저점이에요. 이때부터 모든 이벤트의 가장 최저점을 연결했을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가 우상향하잖아요. 이 말을 한 줄로 표현하면 주식은 우상향한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코로나같이 또는 IMF처럼 그런 악재가 터지면 코스피 200이 약 한 250 가까이 올 거다. 혹시나 250 가까이 오면 그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정말 재산 몰빵할 정도로 사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이야기했냐면 IMF 같은 이벤트 급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 됐던 또는 어떤 이유가 됐든 다시 그 위로 회복하면서 오히려 오버슈팅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위아래로의 이벤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 이런 구간들조차도 우리가 시간을 봤을 때 길게 횡보를 했는데 점점 레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3월 초에 이야기할 때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악재, 뭐 환율이 됐든 금리가 됐든 뭐 관세가 됐든 알고 있는 악재가 터지면 최저점이 이제는 코스피 200이 300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저는 당분간 어떤 새로운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박스가 여기라 생각했어요. 이전 오버슈팅은 못 넘길 거고 당분간은 작년에 마침 그때 이제 뭐 반도체 빅사이클 가면서 코스피 200이 400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안에서 박스를 두고 둘 거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에 가까운 때 많이 매집을 하고 400 가까이 됐을 때 판다면 그건 잘 판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렇게 실행을 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제가 요때 얼마나 이거는 지금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충분히 근거가 있다. 가장 최근 영상에서 만약에 시대가 바뀌는 거면 내가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약간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코스피가 시대가 바뀌는 게 맞다면 도대체 하단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는 충분히 팔 가격이 돼서 파는 건지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아무튼 과거에 내가 지금 내 발목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가격에만 집중. 제가 저번에 마지막 영상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했는 게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기에 맞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뉴스의 힘이 어느 정도 강한지를 제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미국장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올라갔잖아요. 왜? 지금 국내 이슈로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 이슈로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평가로 되고 있던 우리나라들이 완전히 밸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 주식시장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시장이 된 것 같아요. PBR을 0.8에서 1 이렇게 잡을 거를 이제는 도대체 어디가 하단일까? 이 박스권을 멀티플을 좀 얼마큼 올려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제가 참 실수는 반복한다. 이 사람이 트레이딩의 대가입니다. 추세 추종의 거의 뭐 창시자라고 봐도 되죠. 트레이딩이란 게 뭡니까?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그렇게 크게 성공했고 투자를 정말 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또 여전히 또 실수를 반복했거든요. 한 번 깡통을 찬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깡통 찼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고 경험했고 이젠 알았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선물을 거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집을 할 때 저희 마인드는 적게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무조건 싸게 사야 돼. 롱이면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사야 돼. 이것도 싼데 조금 더 기다려 더 싸게.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사고 그리고 만약에 한 개 샀다 두 번째 계약을 살 때는 더 좋은 가격에서만 사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350에 샀다. 그러면 좀 기다리고 있다가 360에 사는 게 아니라 더 기다리고 있다가 340대면 사면 사지 위에 가격에 잘 안 삽니다. 그럼 350 한 개 샀다가 올라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적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지고 있거든요. 서두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번에 제가 5계약인데 순차적으로 적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는 거고 숏,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산 거예요. 이게 올해 25년 9월물입니다.
요거 보고 좀 이상한 거 혹시 있으세요? 이거 쇼시면 올라갈 때만 사는 거야, 얘들아? 그렇죠. 이상한 게 눈에 보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6월 달에도 쇼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번에 혹시나 내려가더라도 놓치고 말죠. 막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좀 시간 더 보내고 더 보내다 보니까 지금쯤에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샀는 게 422였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정말 버스 깊게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반복했다. 두 번째 계약, 다섯 번째 계약.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듭니다. 기억이 어렴풋이해서 찾아봤어요. 이 영업일 뒤에 이날 아침에 딱 떨어지고 나서 그날 하루 분위기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장중에 굉장히 강한 힘으로. 그러니까 그래 이제 떨어질 때 됐지. 근데 한 계약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를 가도 되고 하락 추세도 가는 기간 행보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 추세가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추세는 저는 그냥 매도였으면 좋겠다라. 왜? 내가 지금 매도 포지션이니까.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이제 매도 추세가 나오면 내 계약 너무 아쉽다. 짜다. 한 개라도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얘를 정리했어요. 그 두 개를 정리한 거야? 두 계약을 정리했습니다. 다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내일 당장 그 주식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무조건 뺄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맞을 거야. 내가 잘못했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 이거는 벌금 같은 거야.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생각 딱 드는 순간 얘는 두 개를 바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약은 실현했습니다. 실현. 마이너스 1420. 가슴속 깊이 새기려고. 왜냐면 투자는 전 평생 할 거거든요. 이런 실수가 이 다음에도 또 할 겁니다. 제시 리버모어처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를 심장에 새기겠다. 25년 9월물 숏 두 계약 실수 마이너스 1420만 원. 세 번째가 내가 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7월 달에 보니까 첫 숏포션 잡았는 게 7월 초더라고. 나 7월 중순쯤인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8월 3주차 정도까지만 봐야 되겠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또 한 번 계획을 바꿨어. 왜 그러냐면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랑 한미 정상회담이 가까이 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일정이 나한테 나름 괜찮더라고. 그래서 한번 본복을 했어. 얘 일정 보고 안 되면 즉시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일정을 보고 나서도 잠깐만 올라가지도 않네 라고 생각하니까 놔둔 거예요. 내가 애시당초 생각했던 고민들에 대한 결과값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2달 전에 했던 영상인데 제가 어제 영상도 하나씩 봤다 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올해 가지고 있던 롱 포지션을 정리했는 날이야. 앞으로 매수 코스피를 하는 전략 3가지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내 매수 포지션을 다 정리해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했던 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그럼에도 올라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롱숏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숏은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지금 우리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이 장의 이슈가 이게 맞으면 이거는 지각 변동급의 이슈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요 도망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숏을 생각하지 말자. 차라리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이번 숏은 놓쳤지만 다시 롱의 기회로 잡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아. 이게 2달 전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캡처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이거는 제 상법 개정이 돼서 이제 나올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번 상법 개정 진짜 핵심은 안 건들더라. 진짜 핵심은 이사를 선임하는데 영향을 줄 만한 집중투표제 또는 이사회를 눈치 보게 해줄 수 있을 만한 감사 분리선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알짠데 그거 2개 빼고 상법 개정 되지 않냐 이거 아쉽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후에 지난 한 2주 사이인가요? 더 센 개정안 나오면서 이거 2개가 됐잖아요. 난 그 부분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 머릿속은 뭐예요? 나는 매도야. 머릿속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계속 매도 이겨라 매도 이겨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도 매우 아쉽지만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 하루의 분봉이에요. 3분봉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 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자, 요게 보시면요. 대충 434부터 시작을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432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오후에 쫙 올라갔어요. 눈이 띄는 곳이 있으세요? 이번 주 월요일. 월요일이면 8일일 거예요, 아마. 9월 8일. 9월 8일 월요일 하루 분봉입니다. 우리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단타를 할 때는 항상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유일하게 아는 거는 10시 이후에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가격 변화가 생길 때 그거 내가 늘 수익률이 좋았다. 난 그럴 때만 이제는 단타를 칠 것 같다 하게 되면 제가 마침 요때 휴대폰을 켜고 봤어요. 여기 3시 3분에서 6분 사이거든요. 거래량이 올라가더라고. 3분 만에 거래량이 거의 8,000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때 뭐 생각했냐면 잠깐만 센데? 이거 원래 같았으면 내가 만약 포지션이 없었으면 그냥 지금 매수 포지션 그냥 샀을 거예요. 그렇지. 근데 머릿속에 계속 숏
이겨라, 매도 이겨라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때를 잠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잠깐만, 이거 내 지금 포지션 다 정리하고 이걸 롱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롱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롱 잡아야 되는데 요거를 끝까지 계속 그 생각하면서 안 했어요. 왜? 내일 숏 급락하면 어떨 건데? 이런 생각에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이 순간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걸 또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주 만기가 있는 주니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사실 이때 제가 매도 포지션이 없었으면 롱 잡았을 겁니다. 한 계약이라도 그냥 단타로도 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이 앞서는 날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더 손해보고 팔아도 돼. 하여튼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 중에 2개만 정리한 거예요. 2개는 내 실수다. 얘는 그냥 일단 무조건 잘라내. 내일 급락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 근데 제가 오늘 롤오버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9월 만기니까 9월 청산하고 이제 12월 물로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1.5포인트 콘텐고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평단을 이제 12월 물로 생각해 본다면 30.10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계약에 대한 평단은 430.1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충 452 정도 되니까 한 계약당 대충 한 550만원 손실이죠. 그러면 3계약이니까 대충 한 1600만원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은 행동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 거고 손해가 더 나도 되니까 지금의 상태로는 행동하지 말자, 천천히 행동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는 반성만 했습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손절하고 말아버리면 에이 보기 싫다라고 말아버리면 그 돈 그냥 생으로 날리는 거거든요. 이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거예요. 어제 1400만원짜리 수업 들었다, 고액가에 했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계속 이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썩 좋은 유쾌한 소식은 아니지만 제가 투자하는 과정을 오늘 이야기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투자하다 보면 이럴 수 있고, 선물을 하면서는 저는 첫 손절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도 그냥 매도는 버텼고, 제가 옛날에 ETF랑 선물을 같이 할 때는 선물을 손절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ETF로 계속 하다가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끝까지 가면 돈이 없어서 이제 선물로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선물 평단이 소위 말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정리할 일이 없었는데 정리는 처음 해봐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이제 완전 진짜 시대가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굳이 어려운 싸움 하지 말자. 겨우 5계약 가지고 내가 돈 벌어봤자 얼마 벌려고 했었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롱과 숏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 이름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투자의 메커니즘을 그 이름에 쏙 담아놨어. 진짜. 그래서 롱을 샀으면 수익을 내든 수익을 못 내든 길게 봐라. 길게 봐야 됩니다. 숏은 네가 돈을 벌든 잃든 짧게 해라. 이게 맞습니다. 다운도 알고 맞 롱숏일까? 롱숏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 정한 사람이 후대에 있을 개미들한테 이 바보들아, 내가 이름에 간단하게 진리를 담노라, 요대로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혼자 반성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